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김상노와 홍계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 사도세자를 음해하고 모함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세자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이 김상노와 홍계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이 조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두 사람과 함께 사도세자를 음해하고 모해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 심낙수의 정변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계희의 족질 홍량에도 세자를 함께 무함했다. 홍량의 절친한 친구 김한록은 그의 종용을 받았으며 김한록은 김기주의 종숙이었다. 여러 역적들은 김기주를 우두머리로 삼고 있었다. 홍계희의 아들 홍수래, 김상노의 아들 김치양 역시 이들과 내통하던 사이였다.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공격하고 흔들었던 세력은 단순히 이 홍계희, 김상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친인척이라든지 두 사람의 이 당녀라든지 두 사람과 교류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굉장히 폭넓게 조직적으로 어떤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력들이 그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까지 흔들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당시에 정조를 왜 공격했고 또 어떻게 흔들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그 세력이 그 사도세자를 흔들어서 결국에는 사도세자를 죽게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그 사도세자를 흔들었던 세력들이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였는데요. 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당시 영조의 이 후원을 받으면서 차기 국왕으로서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예컨대 영조는 그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우리 조선에서 왕실의 혈맥은 단지 나와 세손뿐이다. 우리나라에 73세의 할아버지와 15살의 손자가 있다. 이 형세가 어찌 늠름하지 않겠는가. 할아버지는 손자에 의지하고 손자는 할아버지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영조로서는 이제 남은 대안이 이 정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사도세자를 흔들었던 이 세력들은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훗날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도세자를 흔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을 할 거잖아요. 이 당시 그 사도세자를 음해했던 이 세력이 그 정조에 대해서 가졌던 그 감정을 그 심낙수가 정변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화변 이후에 흉적들이 임금의 뜻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흉악한 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궁이 영명해서 반드시 자신들의 반역죄상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훗날 주륙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이제 정조가 분명히 왕이 되고 나면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세자를 흔드는 것을 저 정조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아들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런 두려움을 그 사도세자를 흔들었던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흔들었던 이 세력들은 이 정조가 왕이 되고 나면 분명히 자기들을 다 죽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정조를 이 왕위에 앉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를 직접 공격하자니 그 정조의 뒤에 영조가 버티고 있거든요. 정조와 사도세자의 큰 차이점은 사도세자는 영조의 신임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세자를 공격하기는 쉬웠는데 정조는 사도세자와 달리 그 영조의 아주 강력한 신임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정조한테 덤볐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당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곧바로 정조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조의 외가인 이 해경궁 집안을 먼저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의 가장 먼저 타겟이 됐던 인물이 그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홍봉안이었어요. 이 정조의 외가인인 홍봉안을 제거해서 우선 정조의 힘을 좀 빼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심낙수의 정변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흉적들의 당인으로서 정조를 위태롭게 하려는 자들은 먼저 공홍을 명분으로 삼아서, 공홍이라는 것은 그 홍씨 집안을 공격한다, 그 해경궁 집안을 공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그 공홍을 명분으로 삼아서 겉으로는 권신을 공격한다고 핑계대고 속으로는 세손을 위태롭게 하고 핍박하려고 했다. 그가 정조를 흔들기 전에 우선 그 정조의 외가 쪽부터 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 심낙수의 정변록뿐만 아니라 그 형고기에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형고기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모년 이후에 세손의 처지가 위태롭고 고단하여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홍봉안 뿐이었다. 이에 이모년의 일을 양성했던 흉악한 무리들이 훗날의 활이 두려워하여 사도세자의 자손들은 기필코 없애고자 했다.
그들은 먼저 홍봉안이 세손의 우익이 됨을 꺼려하여 홍봉안을 몰아냈다. 그러니까 정조의 등극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그 정조의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봉안부터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홍봉안과 해경궁 집안을 공격했던 세력은 그 단순히 김상노와 홍계의 측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풍산홍씨의 이 라이벌 집안이었던 이 정순왕후 측 가문, 그러니까 경주 김씨 가문의 사람들도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공홍파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모궁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록이가 충청도 김씨네들 모인 곳에서, 여기서 한록은 그 김한록을 말해요. 그 김한록은 그 정순왕후의 큰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김한록이 그 충청도의 그 경주 김씨 집안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세손은 죄인의 아들이라서 왕통을 이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손을 제거한 다음에 이 누구를 이제 추대할 것인지 이 자기네들끼리 정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주 김씨 가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화한홍주 세력까지 합세를 해서 이 해경궁 집안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중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 정우겸이가 권세를 쓰며 신하들을 모두 노예같이 보고, 그 정우겸은 화한홍주의 양자입니다. 그 화한홍주의 양자인 정우겸이 그 김기주와 붙어서 우리 아버지 홍봉안을 해하려 했으니 참으로 죽일 놈이다. 그리고 화한홍주는 우리 모자 사이와 세손과 외가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김상노와 이 홍계의 같은 세력들과도 합세해서 이 풍산홍씨 가문을 이제 괴롭히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쓴 한중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김한구 집안이 우리 집을 꺼리고 시기하던 사람들과 공모하여 김기주, 정우겸 등 모든 이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왼편으로 꿰고 오른편으로 해치니 우리 집안이 과연 위태로웠다.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이 해경궁과 홍봉안 집안을 공격했던 이유가, 물론 앞서 심낙수가 말한 것처럼 그 세손을 위태롭게 하고 핍박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공격했던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것 말고 또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인 이 이모화변, 이 이모화변을 양성했던 이 자신들의 책임을 그 당시 정승이었던 홍봉안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 형고기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흉적들은 이모화변 이후에 당시 그 일의 책임을 모두 홍봉안에게 돌려서 마치 홍봉안이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처럼 만들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죄에서 빠져나가려는 계략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를 흔들었던 그 세력들이 그 홍봉안을 그렇게 공격했던 것은 그 당시 이모화변의 모든 책임을 홍봉안한테 떠넘김으로써 그 자신들은 모두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봉안이 그 사도세자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 이모화변의 책임을 묻기에 아주 좋은 상대였던 거예요. 이러한 기록은 그 형고기뿐만 아니라 정변록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심낙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홍봉안을 죽여야 한다는 논의는 단지 김상노와 홍계의 등 여러 역적의 죄를 덮어주고 그 모든 책임을 오로지 홍봉안의 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식견 있는 자들이 모두 깊이 우려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형고기에서 또 이런 기록도 전하고 있어요. 저들은 홍봉안을 죽여야 한다는 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모년의 일을 모두 홍봉안의 죄로 만들었다. 마침내 홍봉안을 죽여야 한다는 논의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세손의 처지 또한 위태로워져서 식견이 있는 자들이 모두 걱정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죽게 된 이 모든 사태를 이 단번에 이 홍봉안이 모두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홍봉안이 뒤집어 씀으로써 정말로 사도세자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그 처벌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홍봉안이 그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홍봉안에 대한 영조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해경궁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 집의 위태로움이 하루 밤낮 사이에 있었지만 영조의 은혜가 갈수록 무거워져서 1768년 아버지를 다시 영의정으로 부르시니 총애가 여전하셨다. 그 당시 영조가 이 홍봉안을 총애했다는 기록은 다른 기록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정변록을 보면은 이때 임금이 홍봉안에게 국정을 위임했는데 동궁의 외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니까 영조가 홍봉안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은 그 정조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홍봉안이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는 그 정조 역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조가 쓴 일기인 조년각 일기를 보면은 경인년 이전에는 한 세상이 온통 홍씨 문화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정 내에서는 이 확실하게 홍봉안이 이제 영의정으로서 이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영조와 정조를 보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조가
그 경인년 이전까지라고 했잖아요. 경인년 이전까지는 이 홍봉안의 세상이었는데 경인년 무렵부터는 이제 홍봉안 세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인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영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이 홍봉안이 어떻게 실각하게 되는지를 한번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봉안이 실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 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정조였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정조의 일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별감 사건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바로 이 별감 사건으로 인해서 그 홍봉안이 위기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경궁이 쓴 한종록을 보면은 이 별감 사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못되게 되었다고 한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집안이 잘못된 근저는 바로 이 별감 사건이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별감 사건 때 그 정조하고 이 외가 쪽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두 사람의 사이를 파고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별감 사건으로 인해서 김기조와 정우겸 무리가 밖에서 말이 떠벌리기를 홍씨가 세손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 홍씨를 아무리 쳐도 세손께서 외가를 편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세손에 의지한 홍씨 가문이니 세손과 멀어진 지금이 홍씨 가문 치기가 아주 쉬운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이때 김기준애가 이 사건을 알고 그제야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홍씨 가문이 세손께 불충하고 세손도 홍씨 가문을 박대한다는 말을 지어서 퍼뜨렸다. 홍씨네를 친다고 하는 이 공홍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뭉치가 되어서 아버지 해치기를 꾀하더라. 그러니까 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 세력들이 이 별감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손과 이 홍봉안 사이가 이 멀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이 홍봉안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경궁의 말처럼 이 별감 사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홍봉안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 홍봉안 공격에 이제 첫 번째 북소리를 올린 사람이 바로 한유라고 하는 이 유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홍봉안 공격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한유의 상소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